출생에서부터 우리가 죽기까지 눈 건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부담 없이 보시면 됩니다. 아기가 한 3세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면은 시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못 봐요. 모bil도 이래 보고 태어난 애들은 0.1이 안 됩니다. 태어나는데 조금 멀죠. 그래서 1살이 지나면 0.1. 한 4세쯤 돼야 우리가 보는 0.6에서 0.8을 봐요. 출생기 초기에는 애가 뭐 보나 따라보나 이런 거 관심이나 시력이 있다 이런 정도에만 관심을 두시면 자 이제 아기가 있으면 만 4세가 되면 진짜 안과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내 애들 시력을 잴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검사와 처치한 게 만 4세. 기억해서 만 4세는 병원에 데려가서 시력 검사를 하는데 왜냐하면 눈이 부동실 수도 있고 사칠 수도 있고 약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이걸 진단해야지 시력 발달을 정확하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갈 때는 특별한 게 없이 이제 안경만 계속 받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예전과 다르게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애들이 눈이 덜 나빠지게 하는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한다는 게 오늘의 중요한 거고요.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해가 40세 노안이 오기 전까지는 특별한 게 없죠. 근데 안경을 벗고 싶으면 이런 수술을 한다는 거나 40대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가까이 안 보이고 안경이 노안에 관심을 두고 50대 이후부터는 이제 실명이 이런 질환들에 대한 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제 차례대로 나이에 따라서 어떤 데 관심을 두나요? 근데 예전에 보면 저도 뭐 중학교에 안경을 꼈는데 안경 끼면 그냥 안경 벗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걸 몰랐죠. 이게 눈이 나쁘다는 게 그냥 눈이 나쁘구나라고 말했지 이게 나중에 향후에 어떤 질환하고 연관된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환이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역학조사 위원으로 있을 때 우리 보면은 이게 어린 나이에서 18세까지 있지만 요 분이 눈이 안 나쁜 애들 이게 어느 정도 나쁜 애들이 고도 글씨인데 이게 전체를 보니까 하잖아요. 그럼 보면은 이제 18세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은 20% 빼고 다 안경을 끼고 근데 지금 도시아들 기준으로 보면 거의 초등학교 때 거의 이 레벨을 넘어가요. 근데 이게 눈이 굉장히 나빠서 고도 권신 애들도 점점점 늘어나죠. 애들 지금 핸드폰 보고 우리 보면 글씨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꼈을 때 보면 뭐 저도 안경을 끼고 있지만 낀 사람하고 안 낀 사람들은 그냥 안경 끼면 애들이 하고 싶은 운동하거나 뭐 무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신체 활동도 있어야 되지만 안경 끼고 있다 벗으면 그냥 쑥 들어가죠. 그래서 모양에 문제가 있어서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안경을 꼈지만 자기들이 어떤 행동하고 뭔가 배우고 싶은 어떤 질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20, 30대 때 되면 눈이 너무 나빠지잖아요. 우리가 뭐 안경 걷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눈이 덜 나쁠수록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아져요. 나쁘면 나쁠수록 선택할 수 있는 게 적어져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되겠지만 세 번째는 이제 중장년기에 대해서 이런 글씨가 어떤 병을 일으키냐 하면 우리가 들어보는 병들이라는 문제가 방관되었습니다. 실명을 하는 병들의 유발률이 그냥 눈이 좋은 사람들보다는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력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얘가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됐을 때는 어떤 시력에 장애를 줄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시력 발달 기준에서 만 4세 되면 시력 검진을 봐야 되고 특히 부모가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근시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모 중에 고도 근시가 있다. 우리 애가 고도 근시를 갈 확률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눈이 나빴다고 생각하면 애를 조기에 검진을 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모든 병은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하면은 예전에 그냥 안경만 받고 눈 나빠진데 눈 나빠진데 눈소리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러면 그 원리가 뭐냐면 애들이 키 크면 이래 성장 곡선이 있듯이 눈에서는 이게 성장이 눈이 길어지는 눈이 길어지면 크게 커지는 게 아니고 앞뒤가 길어져요. 길어지면 눈이 점점 나빠진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럼 이걸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글씨 억제 치료법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키 구할 때는 성장을 하면 키를 재지만 안과에는 눈 길이를 재요. 올 때마다 눈 길이를 재면 네가 지난번보다 내가 눈이 얼마나 나쁘다는 이야기 안 해도 길어지면 눈이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안경점에서 렌즈도 있어요. 돋보기하고 이렇게 다초점 렌즈를 하는 거는 빼고 안과에서 하는 거는 안약하고 이제 밤에 끼는 드림 렌즈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 렌즈는 그리고 낮에 끼는 소프트 렌즈, 마이사이트라는 렌즈가 있는데 효과는 다 비슷해요. 근데 얘는 안약을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편리하긴 한데
안경을 쓴 상태에서 그냥 안약을 쓰니까 안경을 부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안경을 낀 상태에서 근시를 억제하는 거고, 요 두 개는 안경을 안 쓰고도 내가 시력 교정한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얘는 밤마다 깨야 돼요. 이게 우리 뭐 충전하듯이 밤마다 배터리 충전하면 낮 동안에 글씨가 덜 생기는 걸로 잘 볼 수 있다는 거고, 얘는 보통 소프트 렌즈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 안경 도수를 렌즈처럼 끼게 되는데, 이 소프트 렌즈가 다초점 렌즈처럼 돼가지고 글씨를 억제하는데, 자 여기 보면 관심 드는 게 이게 드림 렌즈 제일 많이 하는데, 얘는 초등학교 9학년이 가면 하기 어려워요. 왜? 수면을 8시간 이상을 재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형편에 고등학교 5학년, 중학교 가면 야 학원 가라,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가능한데, 5학년으로 가면은 그냥 낮에 편하게 끼게 하는 렌즈로 넘어가는 게 애도 편하고, 그래서 부모도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요 측정 장비가 얼마 전에 최초로 도입됐는데, 이 장비는 이런 장비가 유럽에서 나온 게 있어요. 했는데 얘는 이제 유럽 데이터, 유럽 애들은 근시가 별로 없어요. 원시가 많아요. 그래서 근시 기반을 이제 동양인, 중국, 싱가포르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근시가 굉장히 많은데, 그 데이터 바탕으로 하는 장비인데 굉장히 편한 게 뭐냐면, 눈이 길어지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눈을 통해 우리 까만 동자 부분하고 뒤쪽에 있는 망막 쪽이 길어지는데, 둘 다가 길어지는데, 앞쪽이 길어지는 거는 까만 동자 모양을 측정하는 거랑 눈 길이 뒤를 측정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찍을 수 있고, 또 안약을 넣게 이제 공공은 크진 않아요. 글씨가 그렇게 찍는데, 얘가 약을 잘랐는데 한 번에 찍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공이 줄어들어서 약을 안 넣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예를 들어가 10cm인데 이게 눈 길이에요. 10cm인데 얘가 눈 길이가 26이다. 이러면 이 100% 나빠지는 거죠. 자, 우리가 근시 기준에 보면 24만 넘어가면은 일단 안경을 끼는데 진입한 거예요. 얘가 눈 길이가 22다. 이게 눈이 아직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나이가 뭐 예를 들어 10cm인데 여기 보면 23하고 24 사이면 얘가 이게 평균적인 눈이 나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왔을 때 이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얘는 정말 나쁜 애예요. 9세인데 여기 적혀있지. 9세인데 얘는 우리가 벌써 모든 것이 26에 가까워요. 7월 빨리 시작해서 얘를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초고도 글씨를 26개를 넘어가는 거는 몇 년이 지나면 벌써 초고도 글씨.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반반변성, 녹내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의 검사기구는 올 때마다 지금은 얘가 치료했을 때 이 곡선을 따라가지 않고 내려지게 하는 게 치료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한결 가지고 모든 거를 이제 검증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그다음에 이제 불정교정 수술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보통 많이 하는데, 저희 병원 기계가 이제 스마일 이후에 나온 스마트라는 기계가 있고, 라섹, 베레드 사이즈가 훨씬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라섹은 굉장히 오래된 수술이잖아요. 뭐 주변에 집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있었을 거라고. 초창기에 이게 3, 40년 된 수술인데, 얘는 단점이 오래된 안정성은 확보가 됐는데 좀 아프다. 근데 라식이 그 다음에 나왔죠. 2세대였는데, 얘는 근데 여기 각막에 뚜껑을 열고 레이저 쏴고 딱 덮어져요. 시력이 굉장히 많은데, 얘는 문제가 뚜껑을 열고 했는데 이게 외상이 나는데 약해요. 하고 안구 근육증이 심해요. 시력 회복은 빠른데 이게 안 좋았는데, 최근에 나왔는 이제 3세대 스마일이고 그 이후에 나온 그 스마트 이런 경우는 아예 세력을 조금 째고 요 안에 걸 안경을 도려내는 거예요. 흉터가 거의 없어지니까 편하면서 시력 회복이 빠른 수술로 진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제 이런 수술이 뭐냐면, 예전에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낀 안경을 깎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레이저로 내 도수를. 근데 얘는 깎아주는 게 아니고 눈 안에서 이렇게 레이저가 잘라내요. 자기 안경 도수를. 그래서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해주니까 시력 회복이 굉장히 빨라서 보면은 이런 4, 5세대씩 수술은 전부 다 모든 게 안전합니다. 단지 이제 요거는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경우는 눈알 협조, 환자 협조하고 관계없어요. 요즘 기계들은 눈에 트래킹 해가지고 내가 눈을 막 움직여도 레이저가 추적해가 막 깎아버려요. 뭐 겁이 나서 난 안 되고 이거 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자기가 눈을 까 이래도 눈이 돌아오면 다시 깎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이 기계들은 이제 제일 좋은 수술의 기계들은 눈과 내 눈이 레이저 기계는 도킹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이런 게 문제가 돼요. 환자 협조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은 협조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는
최근에 추세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제 스마일이나 스마트라 이런 수술이 대세로 가는 수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보는데 이게 눈이 딱 붓기 때문에 눈이 돌아가거나 이런 걸 자동으로 보셔야 돼요. 그 전에 있으면 스마일이 그렇게 안 되는 거라 하고 잘라내는 그 부분이 아주 뾰족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되면서 밤에 빛번짐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안구 먼저 쩌룩하는 게 이제 보면은 대부분 인공눈물 다 써보잖아요. 네. 눈 뻑뻑하네 하면서 빌려달라고 하고. 네. 그래서 안구 먼저증의 치료제가 인공눈물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보조제 우리가 목 마를 때 물 먹는 정도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원인을 한 번도 점검 안 하고 그냥 안 보시면 인공눈물 넣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성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 눈물의 성분을 한번 분석해 보면 눈에 붙어있는 이게 눈물 막인데 눈하고 표면에 붙은 게 단백질, 물, 지방 이 세 층으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인공눈물 넣는 건 물이에요. 이거나 이거에 대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넣고 나면 시원한데 좀 있으면 불편해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조증 환자들을 보면 눈물이 비정상인 병증인데 우리가 이렇게 묻혀줘야 되는데 물만 넣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검사가 여러 개 필요해요. 흉방염색 검사나 이렇게 상처가 있는지 눈을 보거나 자 그러면 이게 기계 중에 중요한 건데 눈꺼풀 아래 위에는 우리가 마이몸색이나 치방색이나 우리 세수하면은 보습 발라서 끈적끈적 하지 않기 때문에 눈을 바르지는 않잖아요. 눈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이게 기름이에요. 아까 제일 마지막 기름층이 제일 중요한데 이 기름층 구조를 검사할 수가 있다. 예전에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기름층이 눈을 감으면 이렇게 구비되면 눈을 감으면 이 기름이 눈물층을 이렇게 안 날아가도록 점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구조를 검사를 하고 이게 어떤 퀄리티를 가지는가 검사를 해서 치료에 필요하다. 하고 이제 눈물도 정말 물 성분도 내가 정말 넣어줘야 되는 건데 아니면 진짜로 본인이 부족한지 재볼 수가 있고 눈에 염증이 많으면 염증에 대한 검사도 할 수 있어요. 드물게 보면은 눈꺼풀 주변에 이게 기생충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검사해 보면 눈에 이게 눈썹이에요. 뽑아보면 기생충이 붙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검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공눈물은 치료하는 데에 그냥 아주 중요한 팩트는 아니에요. 그냥 마를 때 이런 정도라 생각하는데 지방, 물, 단백질 이렇게 따른 치료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편한 치료는 집에 따뜻한 우리 뭐지 따뜻하게 손기를 탁 하고만 눈이 괜찮죠. 기력이 굳어진 걸 녹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손으로 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찜질 팩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도 해주면은 누구나 대부분 40, 50대 넘어가면 저기 짜보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눈이 뻑뻑하고 안 좋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저렇게 해주는 간단한 집에서 해주는 찜질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가끔 물수건으로 해도 되나? 물수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따뜻할 때 되지만 기름의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리면 또다시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런 찜질 기능이 뭐 인터넷에 많이 팔아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특수한 치료가 필요하면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계 techniques 저희 병원에 다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명에 일어나는데 지금 나이에 제일 관심이 많은 질문인데 자 이렇게 눈의 구조를 보면은 요 안에서 보면 세 가지 질병이 다 있는데 우리가 꽃을 보고 있다가 이게 백내장이 오는 수정체입니다. 오늘 뭐 창녕이 보니까 이게 꾸며져 있어요. 수술하시니까 여기에서 이제 빛이 통과를 안 하면 이게 백내장이에요. 근데 40대에서는 통과도 되는데 백내장 아닌데 가까이가 안 보이는 거는 얘가 줄이 여러 개 있죠. 고무줄 밴드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조져요. 그게 40대 중반 이제는 내가 이거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면 이게 안 보이죠.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 줄을 조리게 줄이 뻣뻣해지면서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안이 오는 초기에는 가까이가 안 보여요. 가까이 계속 안 보이다가 좀 있으면 백내장이 같이 여기 같이 오는 거예요. 여기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이 수정체가 처음에는 딱딱해지면서 노안이 오다가 뿌얘지면서 백내장이 오는데 백내장이 오면서부터 먼 거리 시력이 덜 보여요.
내가 똑같은 안경을 꼈는데 20살에서 40세까지 이 안경 똑같은 안경 끼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안경이 가까이만 보이다가 나중에 보니까 멀리도 얘가 계속 안 보여. 그러면 안경테만 안경 도수를 올리니까 또 보여. 아 나도 이제 눈이 나빠지나 알고 이게 백내장이 이제부터 안경 도수를 올린다면 백내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안경 도수를 안 끼는 사람이 안경을 다시 꼈잖아요. 평소에도 이 사람도 백내장이에요. 그러니까 40대 중반 넘어가지고 뭔가 안경을 도수를 올리니까 더 잘 보인다는 거는 백내장이 생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통과해서 이 얼굴 부분이 이게 시신경이에요.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상이 안 맺죠. 그게 한방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은 맺었는데 우리가 눈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눈은 괜찮은데 결국 머리에 이게 신호가 전달돼야 되고 우리 후두에 대해서 얘를 신호를 알게 되는데 전달하는 기관에 이상이 생긴 거는 결국 신호 전달이 안 되는 게 눈매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변화를 차례대로 보면은 자, 백내장은 계란 후라이가 분解되는 이게 수정체가 변성이 생기는 단순하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장면을 보면 이 안이 이렇게 바뀌어요. 장면이 한눈만 봐요. 개인적으로 뭐 그럴 수 있는데 보면은 장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와 있습니다. 진단은 간단해요. 아까 저기 기계로만 보면은 백내장 있나 없나. 근데 사람들이 나 수술을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은 다른 게 예전에 어른들은 눈이 진짜 나빠가 안 보이면 해야 돼. 이거는 틀렸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기술이 안 좋으니까 뭐 정말 안 좋으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꾸 안 좋아질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요즘은 기계적으로도 찍어보면 해야 되다 이걸 알려줄 수도 있고 눈 검진을 해보고 본인이 불편한 게 지금 수술로 대해서 해소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수술은 백내장 그러면 뭐 약물 치료가 그냥 있습니다. 초창기엔 약을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창량처럼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약을 넣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약을 넣는 게 전에 이제 내가 안경 도수만 조금씩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게 노화잖아요. 노화기 때문에 결국 우리 여기 치과 원장님 계시지만 이가 쓰면 임플란트 넣고 관절 안 되면 인공 관절 넣고 결국 얘를 가야 돼. 치료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갈 때 아주 단순해요. 그냥 자기 도수만큼은 그냥 넣으면 돼. 단초점 해가지고 하나만 초점. 거의 대부분 몸거리 초점인데 이거 불편하게 하면 수술을 했는데 그러면 없어졌지만 결국 안경에서 해방될 수는 없는데 요즘은 날씨도 교정할 수도 있고 돋보기를 넣어가지고 이 안에까지 볼 수 있어요. 단초점 인공수정 저려면은 먼 거리 볼 때 안경, 가까이 볼 때 안경도 돼야 되지만 먼 거리 볼 때도 난시가 안경 이 불편함을 이제 단초점 인공수정처럼 모든 게 안에 넣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 이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난시, 노화 이 세 개를 요즘 한 번에 하면은 지금 뭐 창영이도 이제 안경 끼고 있지만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안경을 벗고 자기가 생활하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안경 벗고 자기가 가까이서 보고 걸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런 수준이 적절한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동맥약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위 매체가 머리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신호천별 체계가 여기서 왔는데 머리까지 가는 이 전달하려면 전선에 이 연결이 있어야 돼. 신호체계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가까이 보면 녹내장이 있으면 눈이 압이 높다. 혈압이 높고 고혈압 같듯이 녹내장이 압이 높은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환자가 있어요. 급성 녹내장. 이런 녹내장은 전체 녹내장 1%도 안 돼요. 그럼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제가 보면 혈압은 정상인데 뭐 몸에 혈관이 안 돼. 이게 똑같아요. 눈에 압은 정상인데 녹내장이다. 그래서 정상,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시력을 잃는 도둑이라고 할 만큼 무섭다. 그래서 40대 이후는 누구나 한 번씩 점검해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오늘도 한 번씩 점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는 혹시나 이런 병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 그러면 녹내장 있는 사람들 왜 자각 증상이 있느냐 하면 보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보는데 가에서부터 안 보여와요. 여기서부터 안 보여. 난 똑바로만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안 보일 때까지 투블라비전이 생겨야지 왜 이러지? 이러면 그걸 돌리면 여기가 안 보여요.
이렇게 늦은 거예요. 이게 말기가 와서. 그러니까 암에 이제 사기가 왔어야 내가 검사에 몸이 안 좋아 봤더니 암의 말기라고 하듯이 녹내장은 이렇게 특성상 가에서부터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자기 스스로의 자각 증상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해보라는 거고, 진단은 병원에 오면은 이제 특수한 기계들이 많습니다. 자기 CT런 검사라든지. 그리고 아까 CT 계속 찍었죠. 이게 진단이 가장 필요한데, CT를 찍어서 전달하는 시신경 승류가 많으면은 빨갛게 표시되는데, 이것처럼 없으면 이제 전선가닥이 없어지니까 공내장을 내심할 수가 있고, 하고 이제 특수 혈관 촬영을 보면 혈관 굵기가 점점 얇아지면서 여기에 시신경에 혈액 공급이 안 돼요. 근데 의사도 이제 이게 혈압이 있으면 평생 치료하는 거잖아요. 평생 가면 40대에서 죽을 때까지 혈압약을 먹고, 저도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그럼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의사도 이들이 올 때마다 혈압 재는데 이게 괜찮다. 그래서 눈도 이런 다양한 검사를 해서 매번 오죠. 3개월, 6개월마다 검사를 하면 이게 쌓이는데 올 때마다 보면은 모르기 때문에 통합적인 아까 보시면 AI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 의사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다 뭐, 야, 5년 전에 이상 어떻게. 그래서 프로팅을 자동으로 해주게 돼요. 검사를 하게 되면 아까 그런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계속 올 때마다 검사했더니 그리고 여기 보면 75세죠. 그게 예측이 나와요. 이래주 가면은 이 사람은 90몇 세까지 이 상태로 가면 시력을 이렇게 했다는 프로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도 이렇게 가면 조만간 신명하니까 치료를 강화해야겠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치료가 쉬워집니다. 근데 치료는 간단해요. 혈압 있으면 혈압 약 먹잖아요. 뭐 수술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얘는 약을 먹는 게 안약 먹는 거예요. 95%가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레이저나 수술 좀 하지. 이거 하면 없어지나? 안 없어지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하고 나서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는데 약을 꾸준히 전력하면은 되게 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시신경이 덜 죽어 있을 때 검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위험해요. 자, 눈에 한 번씩 안 왔을 아까 같은 높다. 그리고 시신경 아까고 전선가닥이 모양이 커졌다든지 뭐 이상이 있다고 이야기한 거. 가족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형제 간에 공대장이 있으면 나도 있습니다. 유전도 있지만 있을 수 있고, 아까 이제 40세 이상인데 한 번 정도 해보는 게 중요하고, 당뇨, 고혈압 있는 사람들이 유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눈 나쁜 사람, 근시가 있는 사람은 눈이 안 나쁜 사람에 비해서 20배의 녹내장 비율을 가지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녹내장을, 근시를 조기 치료해가지고 근시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녹내장이나 일반전 생기는 높아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게 신명한 질환인데, 서양에서는 이게 굉장히 신명의 1위 질환이에요. 황반변성.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황반변성은 녹내장과 다르게 주기심 부위가 없어져요, 보여요. 아까 녹내장은 가에서 안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발견했는데 이는 빨리 와요. 안 보인다고. 이 센터가 이게 안 보여요. 찌그러지고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서 황반변성인 사람들은 의외로 빨리 병원에 오게 되는데 치료가 어려워요. 문제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격자, 무늬격자가 이 센터를 보고 내가 한눈 이를 보면은 구부러져 보이는 게 생기면 황반공간 이상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원인은 시신경이 정상인 사람의 눈, 이게 안청 구조가 요 막이 딱 혈관을 막고 있는데 혈관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터지면서 이 피멍같이 되면서 결국 시선도를 죽이는 거예요. 원인은 잘 모르는데 진단은 비슷합니다. 아까 CT 찍어보면은 큰 혈관이 터져가 이렇게 벌겋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섭섭, 근성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다. 근성은 특별한 치료가 없어요. 아직 시력을 잃고 이런 게 아닌데 섭섭은 이미 시력 제한이 생겨 있어요. 시력이 한 0.1개하고 떨어지는데 시력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한 혈관 촬영해보면 안 좋은 혈관이 어떤 모양인지 요즘 진단이 아주 간단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 치료는 뭐냐면 부모님 중에 황반변성이 있는 분은 두세 달에 계속 주사가 쳐진다. 특별한 주사, 이게 뭐 엉덩이가 아니고 눈에 다이렉트로 주사를 했는데 실명을 천천히 하게 하고 아주 조기에 발견하신 분들은 상당히 빨리, 근데 굉장히 진행해서 실력이 0.1 이하인 사람이 뭐 0.5가 된다 이런 일은 없어요. 0.1에서 0.2 정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검진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치료 전에 일부가 신경이 부어 있는 게 주사로 이렇게 죽어요. 근데 2, 3개월 뒤에 약발이 떨어지면 또 부어요. 또 맞아요. 그래서 치료가
완치가 되는 거는 정말 초기에 주사 맞고 지난 사람 말고는 어느 정도 이런 단계 진행되는 거의 2, 3개월. 요즘은 약의 투여 기간이 길어서 6개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자, 예방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골프 치고 오신 분들은 많은데 자외선 차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개 보면 항반변성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눈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반변성 많이 걸렸어요. 그냥 밖에 나가 아웃도어를 많이 하는데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게 자외선 차단이 됩니다. 자기 안경이 투명해도 선글라스하고 자외선하고는 달라요. 자외선은 이 자외선만 차단하죠. UV만 차단하는데 선글라스는 모든 빛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은 자외선이 차단돼요. 안경 자체. 그래서 이 안경만 껴도 괜찮은데 눈 좋은 사람들은 안경 안 껴요. 햇빛 밝은 날도 모자도 안 써요. 그러면 백내장도 생기겠지만 자, 두 번째 반대편의 신분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걱정하셔야 되고 하고 50대 이후부터는 루테인 영양제 순자는 많이 나오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 당뇨망막 오늘 흡연님 한 분 중에도 당뇨망막 병증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신병 1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뇨가 합병증이 생기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눈이에요. 3대 합병증이. 그래서 내과에 가면 안과가 뭐라 하는데 눈에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콩팥이 와요. 그래서 투석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심장에 오면 심장마비가 오면서 죽거나 이런 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에 제일 먼저 오기 때문에 눈을 보면 이 사람이 당뇨가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는가는 어느 정도 지표가 돼요. 그래서 당뇨는 이 눈 안에 있는 혈관의 모세혈관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물질이랑 피 같은 게 나오면서 아까 항반변성체가 그 안에 차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질환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깨끗하죠. 피막이나 이물질, 당뇨 심하면 출혈이 심하게 실혈을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눈에 계속 공공 확장기라는 걸 귀찮게 막 그럴 때 문제도 모르는데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아까 조금 전에 찍었을 거예요. 이것만 찍어도 시신경 전체 사진을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관리가 굉장히 쉬워졌고 결국 얘도 CT를 찍어보면 혈관이 이게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주사 맞는 게 아니라 혈관 CT에서 혈관차를 배제를 주고 혈관이 피공급이 안 되면서 신경이 포함될 알기 때문에 얘도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단 초창기에는 레이저 치료예요. 레이저 치료하는 게 여기 화면에 보면 시신경에 꼼꼼한 게 없어갖고 레이저 치료 정상적인 신경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는 왜냐면 혈관이 정상 상태가 아니니까 이 시신경에 피 공급이 제일 중요한 게 후반부에 돼야 되는데 얘들을 죽임으로써 내가 여기에 정상적인 피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레이저 치료하면은 주변시 아까 농대장처럼 센터나 뭔데 가해가 그래서 이런 단계 전에 이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치료가 얘도 항반변성처럼 주사예요. 주사 놓으면은 혈관이 터진 데나 눈이 부은 데는 좋아지는데 얘도 주기적으로 받는데 항반변성보다는 좋은 게 항반변성은 약간 불가역적인 형태지만 얘는 어느 정도 초창기에는 가역적이에요. 자기가 당뇨가 조절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아까 피막이 심하게 되면은 눈에 있는 피벽하고 거대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수술 치료가 된다고. 그래서 당뇨망막병증이 혹시나 당뇨가 있고 이제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당뇨 관리고 항상 이 혈당이 낮다 높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굶고 오늘 피 먹으면 혈이 뭐 90대 정상 이게 아니죠. 그래서 당화 혈색소라는 게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뭐냐면 3개월마다 한 번씩 뽑으면 내가 얼마나 혈당을 잘 유지했나 이게 피검사 수치예요. 내가 오늘은 피 뽑아가지고 글루코스가 90이지만 당화 혈색소가 10이다, 100이다, 10이다. 평소에는 전혀 조절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어제 굶고 와서 90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당화 혈색소 수치를 당뇨가 있는 분들은 알아야지 이제 내과 선생님이 아는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주려면 당화 혈색소 수치를 해서 내가 7이다, 8이다 조절이 안 돼요. 근데 60대 미만인 사람들은 6.3 이하가 조절되가 되는데 70이면 7, 쉽게 생각하면 돼요. 80이면 8, 90이면 높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저혈당이 빠지면 더 무서워요. 죽어요. 그대로 땀을 한번 환자 보면 저혈당 보면 나게 보면 설탕물 먹이 가잖아. 그래서 오히려 저혈당이 무섭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근육이나 이렇게 바로 글루코스를 바꿀 수 있으면 노는 데는 없어요. 지방밖에 없으니까 혈당이 떨어지면 음식을 이렇게 쇼크하고 이제 혹시나 당뇨 합병증이 없고 당뇨가 있는 사람은 6개월마다 검진을 하고 합병증이 있는 사람은 2, 3개월마다 검사하시죠.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피검사를 하면 와이러스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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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보면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 이제 요약하면 이 끝입니다. 100세까지 하려면 이제 40, 50대 넘으면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가까운 과에서 점검하는 게 좋겠습니다.